네, 편의점 쑥대박 궁금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네,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 소식입니다. 차량이 편의점 안으로 돌진해서 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난동을 부린 건데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사회부 구자준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구 기자, 어떤 사건인지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우선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죠. 편의점 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차량이 보이는데요.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편의점 내부를 부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해서 이 운전자를 앞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20분간 대치를 했고요. 아이고야. 이렇게 나오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경찰이 공포탄을 한 발 쏘고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예. 검거하고 보니 30대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여성이었다. 저 편의점 안에서 그러면 구 기자 20여 분 동안 저렇게 난동을 부린 겁니까? 차로? 네, 그렇습니다. 전진했다, 후진했다? 네. 저 좁은 편의점 안에서? 편의점 내부를 거의 부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경찰이 20분 동안 대치를 하면서 시민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궁금한 게 30대 여성이라고 그랬죠? 도대체 왜 저랬을까? 이유가 뭘까? 운전자는 우선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취재를 해보니 이 편의점 주와 지난 6월부터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개최하는 그림 대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 그림 대회에 여성의 딸이 출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통해서 이제 접수를 하는 건데 네. 그게 배달 과정에서 분실이 됐다고 합니다. 배달 과정에서 분실이 됐다. 네. 그래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언쟁을 벌여온 바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 당일날 오후 한 5시 40분쯤인데 여성이 담배를 사러 편의점을 갔는데 그 편의점주가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차량을 운전해서 편의점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이 운전한 이 여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 2018년 4월에도 한 병원의 외벽을 차로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여성은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정보라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2018년 4월에 집행유예가 2년 나왔다고요? 2년?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확인이 안 됐다? 네. 자, 그렇다면 어때요? 그러면 전지현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비슷한 저렇게 사고를 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했다는 거죠, 경찰이? 예, 오늘 영장 심사가 있었고요. 오늘 밤늦게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처벌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분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줄 알고 있었는데 기자님 말 들어보니까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왜냐하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가중 사유에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인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에도 특수 재물 손괴로 해가지고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사를 보면은 현장에서 나 잡아가라, 나 처벌해라, 그냥 그런 식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의 반성이 진정한 반성이라고 재판부가 보겠습니까? 아하. 이거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일 이분이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면은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실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예. 그 영상을 보니까 지금 편의점 안이 난리가 아유, 났어요. 많은 물건들이 부서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게요. 편의점 업주 입장에선 그러면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저거는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 피의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네. 업주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금전을 통해 가지고는 합의금을 받고 그다음에 처벌 불원 의사를 법원에 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무슨 사연이길래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다른 사건 좀 또 짚어볼게요. 정말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사건, 천안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의붓 엄마가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구 기자, 이 의붓 엄마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어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요, 아들을 숨지게 한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 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위치 추적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22년. 네. 그렇습니다. 유족은 그러면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 판결 이후에 검찰의 구형에 비해서 좀 약한 판결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예. 유족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22년밖에 안 나왔다는 게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속에서 만약에 양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여자가 나가서 자기 자식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애기는 그렇게 힘들게 죽었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가해 여성 1심 재판부가 이제 징역 22년을 선고한 건데 유족들은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징역보다는 낮아졌으니 형량 22년은 너무 적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전지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서 살인죄가 적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22년이면은 이게 네. 직접적으로 어떤 살해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미필적 고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형벌을 받은 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유족의 입장에서는 뭐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깝겠지만은 대법원이 이제까지 양형 기준이라든지 처벌례를 보면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네. 그런가 하면 인천에서도 또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네요. 지금 어린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지금 불이 났다. 이런 라면을 사건이라면서요. 끓이다가. 네,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에 인천 미추홀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0살과 8살 아이들이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엄마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서 아이들끼리 식사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고고요. 예. 무엇보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 아이들끼리 식사를 해결하다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일을 나갔고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니 집에서 있었고 배고프니까 이제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근데 저 두 아이 지금 형제가 심한 지금 뭐 화상을 입은 상태고 병원에서도 지금 뭐 의식이 지금 깨어났다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아이고, 알려졌는데요. 그래요. 그 부분 역시 사실은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환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보도에 따르면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예. 이 형이 동생을 감싸 안아서 형의 부상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안타깝네요. 저렇게 예. 전신 40도 화상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등학생 형제 이 어머니가 과거에 입건됐던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최근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엄마가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신고가 3건이나 접수가 됐고 네.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예. 경찰은 지난달에 엄마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요. 예.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 엄마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위생적이지 못한 주거 환경 등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분리보호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법원에서 지난 8월 27일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들을 상담치료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 사고가 발생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엄마를 아동보호 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비대면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 그러니까요. 특히나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돌봄 사각지대 아이들 대책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돌봄 사각지대에 누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뭐 이렇게 100% 미리 사전에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대 위험까지 있는지 그래서 아기의 어린이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부모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지금 원격 수업 상태로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는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예. 이걸 수시로 이게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통해 가지고는 누구랑 같이 있는지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가지고 부모하고도 통화를 하고 좀 이게 위험하다 싶으면은 미리 방문을 하거나 아동보호 상담소 그다음에 지자체 같이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그러니까 구 기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남자아이들 2명인데 초등학생들이죠? 예. 초등학생들이고. 그럼 지금 그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 뭔가 그 인천이나 이 지자체에 대한 좀 관리 소홀? 이것도 좀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하고 있습니까? 네, 구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집안, 이 가정이 이제 구청에서 관리 대상의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청의 관리 대상이었다. 예, 그래서 여러 차례 가정에도 방문도 해보고 했는데 예. 어떤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네. 지금 현재 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보도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뭐 폭행은 없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 취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사실 아동학대 혐의로 어머니가 입건이 됐다라는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동학대라는 부분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잘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이웃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서 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코로나19 같은 요즘 시대에는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도 힘들고 괜히 신고했다가 이웃 간에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동 학대라는 거는 아이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장시간 방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서적인 학대까지 이렇게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단 이웃들의 관심, 어린아이 하나는 마을 전체가 키운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 이게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네네네. 협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그 주의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가족인데 분명히 소홀히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학대 위험까지 있냐 없냐 하는 상황은 엄마가 혼자 있고 엄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여건상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있고 그러면은 구청에서 먼저 이거를 발견을 해가지고는 좀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소셜 미디어에 글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민재? 네, 이번 사건을 언급하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사실 그렇군요.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인데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스스로 끼니를 챙기기 위한 일이어서 더더욱 마음이 아프다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겠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 자, 구 기자, 혹시 뭐 오늘 이거 사건 취재하면서 더 우리 미처 못한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네. 사실은 아직 취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그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보니까 공식적인 확인을 조금 꺼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저희가 지금 오늘 뉴스회의에서도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하. 뉴스회의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이도 마지막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